리스트는 헝가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영향으로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리스트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아주 많다는 거를 일찍 알아봐서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훈련도 시키고. 한 10살쯤 됐을 때는 이미 대단히 재능 있는 아이로 소문이 났었고요. 베토벤이 어린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나서 야, 너 정말 잘 크겠다 하고 이마에다 뽀뽀를 해준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리스트의 미래를 보고 온 가족이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리스트를 파리 음악원에 보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커리어를 쌓도록 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리스트가 입학을 거절당해요. 당시 파리 음악원이 외국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정책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때 유럽의 교육기관이라는 게 평균적인 평준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보니까 심지어 예술 분야에서도 너무 뛰어난 천재는 안 받는 거죠. 전체의 수준과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스트가 외국인 특기자 수시 전형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걸고 파리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좌절됐으니까 커리어라도 쌓아야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일찌감치 아이돌, 연예인이 됩니다.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스타가 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사교계, 문화계를 단숨에 평정을 하죠. 우리가 리스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슈퍼스타 이미지가 이때 생긴 거고요. 요즘도 보면은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이 우리나라 슈퍼스타들의 마니아들은 일본, 홍콩 정도는 연주 보러 쉽게들 따라가더라고요. 심한 사람들은 제가 유럽도 오로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봤었는데, BTS한테 아미가 있는 것처럼 리스트한테 리스토마니아라는 극렬 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리스트의 음악이라는 건 그런 팬들을 사로잡고 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고개에 가까운 기교들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한 음악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트한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1975년도에 나온 리스토마니아라는 영화인데, 이 한 컷만 보시더라도 분위기가 어떨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가디언지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중에서 역사상 최고의 망작이라고 꼽은 영화라고 해요. 물론 리스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음악에도 이렇게 좀 노골적이고 얄팍한 측면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스트가 그냥 이런 사교계의 별로, 그냥 연예인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스트한테 예술적인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마리 다구라는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리스트가 한 열 몇 살 때쯤에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고 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신문에 부고가 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도 어렸을 때 그 정도로 아프고 난 이후에는 되게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음악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어쩌면 리스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길을 선택을 했었던 거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19세기 유럽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이미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그렇게 성직자가 되고픈 마음을 가지고 음악가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길로 들어서서 리스트가 된 게 뭐예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했을 뿐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 음악원에서 거절당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었고, 그런데 이 마리 다구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요제프 단하우저가 그린 리스트의 그림인데요. 리스트가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 자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토벤 동상 앞에서 그리고 뒤에 바이런경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동료 음악가인 파가니니, 로시니, 베를리오즈 그리고 작가인 알렉상드르 듀마 그리고 조르주 상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기대에 있는 이 사람이 마리 다구예요. 리스트가 이런 예술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마리 다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본인의 살롱에서. 마리 다구는 리스트보다 6살 연상이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이도 둘이나 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리스트와 사랑에 빠지고 리스트와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제 조용히 출산을 하기 위해 둘이 스위스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3년을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여행인 게 아니라 리스트한테는 처음으로 맞는 유학의 기회였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갔겠어요? 마리 다구하고 리스트가 갔던 그 루트가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문화나 문물 공부하기 위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3, 4년씩 돌아다녔던 그랜드 투어의 가장 전통적인 코스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랜드 투어하는 영국인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이 그랜드 투어를 영국 사람들이 시작을 했었죠. 영국에서 대륙으로 건너와서 프랑스 찍고 알프스 넘어서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이탈리아를 둘러보는 게 제일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이 마리 다구아의 시간을 통해서 리스트가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마리 다구가 준 거죠. 앞에서 보셨던 그 순례해라는 작품집이 이때 쓰여진 곡들을 묶어서 나중에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편이 스위스고 2편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그렇게나 거창한 거예요. 이때가 리스트가 막 30이 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리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스트는 워낙에 아주 진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단 말이죠. 제일 존경했던 사람도 베토벤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냥 뭐를 잘하는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었던 게 베토벤입니다. 리스트가 뛰어난 연주자로 당대의 명성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예술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리스트는 일단 어린 나이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재능으로 슈퍼스타는 됐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막 쇼팽이, 슈만이, 브람스가 자기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를 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죠. 자기도 재주 부리는 거 말고 창작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의적인 예술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감의 벼락을 맞고 꿈에서 얻어지는 게 창의성이 아니잖아요. 학습과 암기와 반복과 훈련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게 창의적인 예술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어린 나이에 뭔가 세상을 경험할 만큼 하기는 했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갈증도 굉장히 크던 상태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나 원했던 인풋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는 있었는데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한 순간들, 그 순간들의 감정들이 담긴 음악들이 이 순례해라는 작품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순례인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사랑의 도피행각 같은 여행이었지만 이 순간에 리스트 본인은 그냥 여행자, 트래블러가 아니고 필그림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보면 이 제목들의 크기가 단순히 그냥 20대 청년의 허세가 아니고 최고의 흥분과 희열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한 그런 예술가가 붙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흥분과 희열이 마리 다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이한 혼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의 맛,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떨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해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자매, 나의 천사, 나의 여인, 나의 마리.
여기서 마리는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리스트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자기의 여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그 사랑이. 물론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졌을 때 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거창한 심한 표현들을 쓰면서 그걸 진심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리스트가 살았던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